불패신화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실전에서 직접 게임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또 심도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와 또 똑같은 얘기, 구독 신청 반드시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게임 실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 워밍업이 끝났어. 완벽히 끝나고, 이제는 내가 본 게임을 들어가도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실전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 안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편안히 듣고 계신데,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실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1차 시드 출격 후의 반응을 파악한다. 그 소리는 1차 시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제가 시드를 5등분을 했을 때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100만원이면 20%가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나가서 얘가 죽고 왔는지,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의 시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냐, 일단은 더블업이 되는지에 관한 과정. 예를 들면 1차 시드가, 예를 들어 내가 1시간 간격을 하든 2시간 간격을 하든 내가 전략을 정했다.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시간에서의 판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보통 1시간인데 2시간으로 설정을 했는데 알람이 울렸다. 그때 내가 얘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을 이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1차 CD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면 2차, 3차는 똑같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1차 게임 시간 체크, 알람 반드시 하시고, 1차 시드가 나갔는데 얘가 죽었다. 그러면 2차 시드를 꺼내야 됩니다. 근데 2차 시드를 꺼내기 전에는 반드시 1시간을 쉬든가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된다. 장소를 이동한다는 건 구장을 완전히 이동해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1차 반응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메모하라고 했었죠. 메모를 할 때, 전략을 짤 때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전략도 짜지만, 내가 2시간 간격으로 했을 때 2시간마다에 나오는 결과값에 대한 전략도 있어야 된다. 만약에 1차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겼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쉬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1차가 죽었을 때 그때는 다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가 죽었을 때는 2차까지는 편안하게 게임을 하고 3차까지도 한다고 있을 수도 있고, 1차가 죽었을 때는 아주 많이 쉬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럼 2차, 3차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리셋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20% 시드가 죽은 것에 대한 거는 완전히 리셋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시드를 3등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3분의 1이 죽었을 경우는 더 많이 쉬어야 된다. 더 많이. 굉장히 이게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진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쉬어야 된다. 상당히 많이 쉬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1차 저항선 확인 및 종료 시점 파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제가 아까도 그래서 제가 그 윈컷하고 루즈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도 이 부분도 상당히 껴 있습니다. 1차 저항선. 그러니까 1차 저항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20 이상 안 올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밑으로도 80만 원 이상 안 빠져. 뭐 그럴 수도 있고 50만 원까지 이하로는 안 빠져. 이럴 수도 있고, 그 저항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그래서 1차 게임을 할 때 1차 시드를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내 저항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내 게임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집에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갈지 아니면 울면서 갈지를 여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1차가 1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기고 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1차 시드에서 왔다리 갔다리 죽을 바에는 1차 오림뱃을 때려라. 차라리 5분의 1 토막을 한 방에 가서 먹고 오든지, 아니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10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2만을 한 번에 때린다. 오케이. 왜? 8만이 죽고 2만 남았을 때 때리는 것보다 나니까. 반대로 역 오림뱃이라고.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알람을 맞춰서 2시간 1차 게임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복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딸 수가 없다. 이 기술적인 저항선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잠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제로가 있지. 여기 제로라는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제로는 본전, 내 시드가 그대로 있다. 마이너스 50%까지 내 본전이 줄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 200%,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 빨간 라인은 상승곡선입니다. 상승곡선. 까만 라인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저항선을 말합니다. 저항선. 이 저항선은 밑으로도 존재하고 위로도 존재한다. 밑으로도 존재하고 위로도 존재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로 존재하는 게 있고 밑으로 존재하는 거 있다. 백날 가도 요걸 못 깨. 못 올라가. 요거를 백날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요거 못 깨. 요거 또 다행인 거는 밑으로 가도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올라와. 이런 패턴이 있고, 반대 패턴이 있어요. 반대로 이 밑을 깨고 내려오는 패턴이 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라인은 뭐냐면, 제가 2시간 간격으로의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적어놓은 라인인데,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스타트를 했는데 조금 이겼어. 조금 이기고 시작을 합니다. 아, 기분 좋다. 네? 근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 주식에서 말하면 볼린저 밴드와 같이 이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면 다시 내려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또 가. 돌아버려. 그죠? 이건 하락 패턴을 형성했죠. 근데 여기서 재수가 없어. 길게 떨어져 버리네. 이렇게 돼. 이게 내가 스타트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중앙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50% 가격 가까이 하락이 왔다. 환장을 하겠네. 이거 환장을 해. 이때 가져가는 이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 중심구가 있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 여기를 왔을 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 50%라고 했는데 50%에 가까이 왔을 때는 여기서는 내가 이제 루즈컷을 정해야 되는데 이 루즈컷이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실 이 루즈컷을 정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차 루즈컷은 이 준비한 시드의 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 죽으면 일단은 1차 올인. 그래서 일단 아웃.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후의 흐름을 다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의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살짝 올랐다가 빠졌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10%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배팅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2분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2분을. 근데 이거를 모르는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게임을 진행을 하냐면 여기서 고정배이 들어갔습니다. 고정배 또 들어갔어. 또 죽었네. 아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이만큼 또 고정배. 그래도 본전 거기서 왔다 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고정 또 죽어. 먹고 죽고를 반복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열받아서 때렸는데 또 죽었어. 또 내려오네. 결국에는 밑에까지 맞게 됩니다. 이 하락 패턴. 주식에서 말하면 상당히 이제 역배열인데 제가 이거 뭐 주식을 응용한 건 아니고 제 어떤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건데 요런 패턴으로 많이 흘러가서 녹아 죽는다. 이걸 녹아 죽는다고 하는데 이런 패턴을 많이 가져갑니다. 보통은. 특히 이제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안 해본 분들은 그러니까 배팅을 많이 올려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어떤 상응하는 이런 패턴의 배팅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런 배팅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이 배팅이 여기서 나와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되면 다시 2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배슬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로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다. 근데 어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항선이라고 하죠. 저항선에 도달하면 오르지가 않고 희한하게, 이건 정말로 신기한 일인데, 희한하게 다시 빠지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왜? 하락을 하다가 상승 패턴이 가면 다시 일정 저항선을 맞으면 내려옵니다. 이게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유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다. 근데 이렇게 많이 죽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정도를 저항선을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음 페이스에서 먹은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20%까지 10% 20% 되겠지만, 여기서 먹을 만큼 죽어도 되는 만큼 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시드의 한 2배 넘겠죠. 이거를 반드시 베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면 다시 본전에 또 출발해야지 뭐. 근데 먹었을 때 이게 반대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본전을 찾고 상승 패턴을 만든다가 상당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이게 동반이 되냐면, 반드시 하락을 가져가면서 오지 쭉쭉쭉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하락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먹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죽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가져가는데, 이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배팅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113 배팅, 113, 1113 배팅.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0원을 가고 죽었어. 또 100원을 가서 또 죽었어. 100원을 가서 죽으면 그 다음엔 300원을 가라. 300원을 가서 죽으면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또 100원 가서 또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계속 하락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꺾는 거를 반드시 한 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3 패턴이거나 1, 3 패턴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적용된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 홍콩 크루즈 먹었는데 그 다음에 먹는 걸 엎어서 한 번 더 먹어야 된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제가 나중에 숫자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약간의 시스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의 마틴이, 그러니까 이게 마틴 배팅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마틴 게일을 예를 들어서 7단계, 8단계 이런 거 안 좋다, 이런 거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한 유닛을 먹기 위해서 계속 배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수가 계속 죽었을 때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배팅을 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은 113, 1113 이런 형태로 가다가 먹고 다시 1113이 먹고 11을 먹을 때는 다시 3을 갑니다. 먹도 가고 죽도 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11이 먹고일 때도 먹는 걸 3을 가고, 죽고여도 3을 또 간다는 거죠. 그러면 먹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날 것이고, 죽을 경우에는 죽은 것을 만회하는 뺏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지켜줘야 된다. 이 흐름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운이 좋아서 먹먹 패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드의 50%를 승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템포를 늦추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쉬어줘야 됩니다. 휴식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서 쉬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꺾여서 다시 본전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요 CD 50%가 도달할 때는 반드시 쉬어줘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가장 좋은 패턴은 사실 여기서 2번 정도는 죽지만 어떤 이 저항선을 가지고 다시 이런 패턴, 다시 먹죽 하면서 올라가는 패턴. 그러다가 물론 먹으면 더 좋고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간다. 이러다가 시드의 100%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패턴이겠죠. 그러니까 반대의 패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113에서 죽었어. 또 반대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일단은 리플래시를 하고 여기서 쉬어야 됩니다. 이거 다시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멘탈을 다시 내가 정상적인 멘탈을 가져가는 리셋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든 살든 일단 다시 촉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출발을 한다. 힘들어도 다시 출발을 해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수가 없어. 또 죽어. 이거 뭐 오늘 너무 안 되네. 네? 리셋까지 다 하고 왔어. 그냥 113 뭐 이거 다 했어. 근데도 안 돼. 그게 113 때렸잖아요. 50%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반대 얘기죠. 이거는 상승의 50%를 도달하고 얘는 하락의 50%를 도달을 했을 때 반드시 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하늘색은 이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2시간씩 잘랐을 때 그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 상승 패턴, 하락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걸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50%의 하락이 왔을 때 시드의 절반이 날아갔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루즈컷을 정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즈컷을 아까 얘기한다는 뜻이 이 소리입니다. CD의 절반이 날아가. 그러면 남은 절반을 가져갈 걸 뭐하러 갖고 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해야 된다면 이 벽을 넘어서 이 다음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이 정도 되면 다음날 한대든지 2시간 이만큼 죽었으면 그 다음 시간에 한대든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라. 50% 그리고 50%가 또 도달했을 때는 때려주게도 50%가 안 뚫려 이게 100만원인데 50만원 이상 못 따 이거 저항선이다 이거 게임을 여기서 끝내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 하든지를 정하는 그런 패턴을 잡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50%에서 100% 가는 과정도 이 과정이 반복된다. 100%에서 200% 가는 과정도 반복이 된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훨씬 더 어려워진다. 훨씬 더. 왜? 훨씬 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게 시드가 점점 커지고 배팅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내가 말씀드리는 게
100만 원 가지고 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할 때, 1억 가지고 할 때가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배팅에 대한 자신감이 어떠냐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 3000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따도 3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라. 여기서 너 1000 때렸지. 1000, 3000 때렸지. 그럼 여기 가서는 2000, 2000, 6000 때리고 여기 가서는 응? 10,000, 20,000, 30,000 때려라. 이렇게 때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 굳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손이 커지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거는 이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본전을 회수하고 나머지 이긴 금액 가지고만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항선을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슈당 저항선은 반드시 이거는 굉장히 존재하는 저항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슈에서 이게 슈당이라고 봤을 때 이게 슈다. 그러면 이 슈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한계가 있다. 내가 50%를 못 넘어 때려 죽여도 그럼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 슈에서 주지 않는다 절대로. 그래서 시간당, 그 다음에 일자, 날짜당, 그 다음에 슈당의 저항선을 계산을 꼭 하셔야 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 저항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로밖에 멘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이 저항선을 내가 확실히 캐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수익을 내도 가지고 올 수 없다. 집에 못 가져와요. 그거 그냥 죽거나 말거나 하다가 온다. 그냥 빈손으로 오거나 수혈해가지고 더 죽고 오거나 딱 맨날 한 소리. 나 이번에 갔는데 야 500만 원 땄는데 못 갖고 왔다. 결국에는 그걸 참갔어야 되는데 아씨 맨날 똑같아. 그래서 이 저항성 자기만의 저항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라. 좀 알고 가라.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 제가 이거는 정말 이제 빨간색으로 이거 했잖아요. 이거 궁소체야 이거. 응? 얼마나 심각함. 빨간색이 궁소체로 했다는 거는 저항성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간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인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카라라는 것은 내가 따고 잃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얼마를 딸지를 몰라. 내 고점이 어딘지를 몰라.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 그것을 아는 자만이 결국엔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 상당히 오랫동안 숙련하고 공부했습니다. 저항선.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 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에 대한 저항선을 반드시 지켜라. 제가 이거는 입이 닳도록 누누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1차 목표 달성 시에는 반드시 환전한다. 그러니까 1차 목표에 5분의 1,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20만 원을 땄다. 그러면 바로 쪼르륵 환전소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라. 칩을. 반드시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바꿔서 갖고 있어야지 내 돈이 되는 거야. 결국엔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내가 한국에 가서 그 돈을 소고기를 사 먹어야 내 돈이지 공항에 가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야.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내 돈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야. 왜? 또 가지고 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어야지 내가 그 돈을 써서 내 몸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는 딴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환전 배팅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카페에서 환전 배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딸 때마다 돈으로 계속 바꾸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그건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갖고 있는 거랑 칩으로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면 20만 원 딸 때마다 계속 환전을 하면 나는 계속 100만 원인 거야. 내 시드는 그거 딴 것도 아니야. 내가 따서 주머니에 넣은 돈은 내 돈 아니야. 그거는 끝이야. 그냥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린다. 게임 하다 보면 나중에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빼보면 어마어마하게 땄네. 그래서 이게 환전이 되게 중요하다. 계속 날 때마다 그냥 가. 그럼 또 리플레시 되고 또 쉬잖아요. 또 그래서 또 지킬 수 있는 거고. 돈을 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거는 백날 떠들어도 뭐 들어야지. 이걸 뭐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어쨌든지 저항선을 파악해서 이겼을 경우는 계속 환전을 해놔라. 현금으로 바꿔놔라. 칩을.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아까 얘기했죠. 2시간마다 10분씩 반드시 쉬어주셔서 요거를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제발 좀 좀 쉬었다가 좀 하시면 어디 덧나냐고. 쉬었다가 해도 되잖아. 좀 많이 쉬어라. 게임도 배팅도 쉬고 게임도 2시간 간격으로 꼭 쉬어주시면 리플래시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 다음에 또 게임을 임할 수도 있는 거고, 컨디션 체크해서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카라는 멘탈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보다 일단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실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실전 배팅하고 그 다음 저항선에 대해서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배팅 전략 어떤 식으로 배팅할 것인가 하고, 게임 지키는 거, 내가 딴 금액을 어떻게 지켜서 한국으로 또 가지고 와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실전에 대해서, 실전 게임에 대해서, 실전 게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